안녕하세요. 이걸블레이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5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5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이 쉬는 날인데요. 엊그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저의 포트폴리오를 주말을 맞이해서 조금 조정을 해봤고요. 그를 통해서 지금 바뀐 대로 투자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완벽하게 계획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이런 정도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런 저의 바뀐 포트폴리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네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회사들은 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 거 아시죠? 저는 절대로 여러분께 주식과 관련돼선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올려놓은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이 회사 괜찮네? 나도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투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렇게 투자했다고 투자하는 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꼭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신 다음에 그 생각대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꼭입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은 제가 계속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저의 포트폴리오니까 바뀐 부분만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맨날 했던 말 똑같은 말 계속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먼저 바뀐 건 여기에 IVW라고 해서 ETF 회사가 들어갔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는 빅테크와 관련된 회사들은 없습니다. 일단은 엄청나게 큰 회사라고 치면 인텔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빅테크와 관련된 빵주라고 불리죠. 이런 회사들에도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 IVW라는 ETF에 투자하려고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 빵주와 관련돼서는 더 큰 ETF도 있긴 한데 이 ETF가 제가 투자하기에는 금액적으로 가장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ETF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당장 투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회사 한 군데만 투자가 들어간 곳은 한 군데만 투자를 하고요. 투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은 다 ETF로 투자하려고 ETF를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BLOK라는 ETF, 로보틱스는 BOTZ, 인프라는 PAVE, 팻은 PAWGT로 투자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네 군데씩에 다 투자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네 군데씩을 다 투자하기에는 이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큰 규모가 아니고 앞으로 얼마큼 더 커질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여기서 보여드린 클라우드, AI, 사이버 보안, 전기차, 라이다와 비교해서는 당연히 제가 이쪽에 빼놓은 섹터는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돼서는 포트폴리오를 줄인 거죠. 물론 이렇게 줄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저도 계속 너무 무식하게 4차 산업과 관련된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네요. 뒷장은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이쪽 성장주와 관련돼서는 지금 정리가 끝났지만 이쪽은 제가 가치주와 관련돼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회사에 투자할지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이 두 군데 회사는 너무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두 군데 회사만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장과 마찬가지로 이미 투자가 들어갔던 곳은 그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는 이렇게 ETF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4차 산업과 관련된 곳에서 부피를 더 키우기보다는 가치주와 관련된 쪽도 투자를 해야 저의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일단 가치주는 두 군데만 빼놨는데요. 일단 먼저 VCN.TO는 캐나다 올캡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캐나다 시가총액 1등부터 몇 등까지는 자세히는 전 모르겠으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산업 대부분이 원자재와 같은 산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캡으로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가치주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ETF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제가 투자한 캐나다 주식 중에서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을 빼서
여기에 조금씩 계속 투자를 해서 모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리츠는 캐나다 리츠가 아니라 미국 리츠입니다. 그런데 미국 리츠들도 분명히 가치주와 관련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리츠와 관련된 것도 투자하는 건 정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츠와 관련돼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개별적인 회사에 투자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또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니치와 관련된 것도 ETF로 투자를 하려고 해서 이 ETF를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투자 회사들이 정말 많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군데 회사만 정말 제가 예전부터 보고 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일단 빼놓은 상태고요. 그 외에 있는 회사들도 찾은 다음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면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가치주와 관련돼선 캐나다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과 관련돼선 당연히 캐나다에서 받는 게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캐나다에 있는 회사를 찾고 그 중에서 괜찮은 회사가 있다면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investing.com에서 여러분이 캐나다 주식시장을 찾으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디비던 어리스트크래시라고 보시게 되면 이게 한마디로 배당 귀족이란 뜻입니다. 어떤 회사들이 튼튼하면서 배당을 많이 주고 배당을 계속 올렸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배당과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다들 배당을 주는 배당금이랑 배당률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도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쪽과 관련돼서 보고 있고, 이쪽에서 제가 정말 괜찮은 산업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배당이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왜 들어갔냐? 계속 배당률을 올리면서 튼튼한 회사라면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캐나다에서 투자를 하는 분이고 캐나다의 배당금과 관련된 회사가 궁금하다면 여기서 일단 살펴보신 다음에 원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다면 그 회사의 배당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배당률이 얼마인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면 좋을 듯 싶네요. 일단 먼저 이 인베스팅에서 들어가셔도 여러분이 배당금과 관련돼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에서 나와 있는 자료만 보면서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군데 나온 데서 배당률과 배당금에 대해서 보신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을 듯 싶네요. 사이트마다 자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그 점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제일 처음에 저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무조건 4차 산업, 그것만이 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4차 산업으로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길게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4차 산업만 봐서 10년, 20년 후에 제가 투자한 회사들의 기술력이 엄청 좋아져서 엄청 성장을 한다면 엄청나게 큰 돈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노후를 생각했을 때 무조건 성장주에 투자하기보다는 분기마다 혹은 달마다 받는 배당금도 투자하는데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하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성장주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부 제가 너무 많이 투자가 들어간 곳은 팔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계속 멀리 본다는 생각으로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치주와 관련된 곳도 더 많이 찾은 다음에 이쪽과 관련돼서 투자를 해서 아무래도 성장주의 60, 가치주의 40%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만들게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분명히 성장주에 올인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이 걸릴 동안 엄청나게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스리려면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저한테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계획을 정해 놓은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주식시장이 오픈을 하죠. 그때부터 보면서 조금씩 사모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투자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들 투자하는 방법이 다르고 투자하는 회사가 다르니까요. 지금 저는 계속 공부 중에 있으며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서 지금은 가치주 쪽으로 눈을 조금 돌렸고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모든 책임은 본인인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서 문제가 생기던 다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거죠.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죠? 주식시장이 쉬고 있는 일요일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가상화폐인 듯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말도 안 되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떨어질지 그리고 이 가상화폐가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도 엄청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될지는 내일부터 또 지켜보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식시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해볼래의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